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첼시와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11위의 첼시입니다. 갤러거와 엔조의 동선이 정리되면서 나름대로 후방에서 행해지는 빌드업이 매끄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털링의 기복과 많은 부상자 등 아직 팀 스쿼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특히 아스날이 압박에 나름 취약하지만 본인들도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 맨시티도 꽤 고생한다는 점이 지난 라운드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장자는 바디아실, 은쿤쿠, 베티넬리, 찰로바, 포파나, 제임스, 라비아, 사르, 디사시, 칠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1위의 아스날입니다. 12연패를 당했던 맨시티를 잡았습니다. 물론 로드리가 상대 엔트리에 없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1위를 차지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물론 생각보다 아스날도 조르지뇨가 압박에 노출되었을 때 롱볼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과 공격진의 부진이 제법 심각하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첼시의 수비진은 현재 팀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장자는 사카, 팀버, 토로사루, 살리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수비진은 공격진의 기복과는 관계없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첼시도 아스날의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경기 내에서 변화를 줄 옵션이 부족한 첼시가 아스날을 상대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단 수비진의 퍼포먼스는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2.5 언더를 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일부 14위의 세비야입니다. 밀리탕이 이탈 이후에 약점이 된 레알의 공중볼을 엔네시리가 공략할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세비야가 레알을 상대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적기도 했는데 다만 여전히 미드필더 싸움에서 레알에게 밀릴 확률은 극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라모스가 추가되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진과 공격진의 손발은 전반적으로 어긋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장자는 데미로비치, 디아즈, 페스터, 라멜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일부 1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일단 밀리탕의 시즌 아웃과 리디거가 엘클라시코를 대비한 카드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세비야의 측면 플레이와 크로스, 헤더도 레알 마드리드를 위협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이란 점인데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방법은 세비야를 상대로 화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행히 벨링엄, 비니시우스의 화력이 여전히 좋고 부진하고 있는 호드리구도 지난 세비야전에서 2골을 넣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장자는 쿠르트와, 밀리탕, 루닌, 나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약점은 공중볼과 헤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비야가 이를 공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드필더의 득점 감각이나 수적 우세 등 레알 마드리드가 세비야를 상대로 몰아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을 듯한데요. 2.5보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셰필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22의 셰필드입니다. 현재로서는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의 화를 유발하는 더티함으로 이를 때우고 있는데 사실 이 방식도 추가 시간을 길게 줘버리는 올 시즌 EPL 메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진 순간에 추가 시간 실점으로 다잡은 승점을 놓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3백 중 핵심들이 빠진 상황인데다가 대량 실점 빈도도 너무 잦습니다. 결정자는 로우, 플레크, 제비손, 데이비스, 오스본, 발독, 쿨리발리, 아메도지치, 에간, 오슬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12의 메뉴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몰아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고 추가 시간을 쥐어짜내서라도 어떻게든 골문을 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바란이 A매치 기간 동안 회복을 하고 돌아온다면 카세미르와 더불어 기동력에 문제가 생긴 맥과이어, 에반스 조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 애초에 셰필드의 공격력이 선수 개인 기량에 맡기고 있어 대응이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결정자는 마이누, 쇼, 완비사카, 산초, 리산드로, 말라시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의 짜증을 유발하는 더티함으로 셰필드가 메뉴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양상은 보여줄 수 있을 듯한데 그 이상의 공격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공격 시스템이 너무 부실한 상황입니다. 2.5 언더 양상이 예상되는 경기이나 승점 3점은 메뉴가 가져올 수는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셀타비고와 AT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8위의 셀타비고입니다. 올 시즌에도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는 편입니다. 다만 수비진의 전반적인 경합 능력이나 태클 성공률이 좋지 못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안정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나마 아스파스와 라우르센이 보여주는 호흡이나 역습에 맞는 플레이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아틀레티코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롱볼도 제법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팀입니다. 화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정자는 리스티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4위의 아틀레티코입니다. 최근에는 양 측면으로 질러주는 롱볼이나 모라타를 이용한 헤더도 꽤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이를 노리면 충분히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물론 셀타 원정은 바르셀로나도 먼저 두 골을 허용하면서 고전했던 무대고 생각보다 우측에서 생기는 수적 열세로 인한 공간 노출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정자는 헤이닐두, 비톨로, 르마, 데파이, 히메네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와 일단 헤더나 롱볼을 이용하는 등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측에서 생긴 공간 커버와 셀타의 역습을 무시하긴 어렵고 특히 A매치 이후에 후유증으로 발렌시아에게 패한 적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실점 확률이 아주 낮다고 보긴 어렵고요. 2.5 오버와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